혹은 유리함수인데 뭐 이 안에 유리식 얘기도 들어있고 유리함수 얘기도 들어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리식 자체는 뭐 덧셈 뺄셈 하는 거고 곱셈 나눗셈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유리식의 사칙 연산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중학교를 다 졸업했으니까요. 그지?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유리식 연산 중에서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 그게 누구였냐면 그래도 제목은 좀 보고 갈까요? 나와 있는 거 이름들은 보고 갑시다. 유리식의 성질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같은 숫자를 나누면 그대로 유지된다. 오케이? 사칙 연산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나눈다는 건 역수를 곱하는 거다. 좋죠? 그래서 이 밑에 내려와서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내용이고 특히나 부분분수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내년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돼요. 눈에 잘 찍어 두셔야 내년에도 써먹을 수 있고요. 이름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분수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a b분의 1이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우변에 있는 거 요 녀석 이거 여기다 써볼까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거 아까 위에 있던 유리식의 연산의 뺄셈 이야기 하는 건데 얘는 통분해보면 누가 되냐면 분모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비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b-a를 좌변으로 넘긴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통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부분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분분수라는 건 통분을 거꾸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딸랑 하나만 나와 있으면 굳이 부분분수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언제 쓰냐면 여러 개의 유리식을 더해야 될 때 그럴 때 얘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 하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등등등 해서 뭐 9 곱하기 10분의 1 요거까지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식으로 안 하고 제가 일부러 숫자로 했는데 식이라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긴 녀석을 계산을 할 건데 저걸 다 통분을 하려고 치면 분모에 어마무지한 숫자가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2가 3개 필요하고요. 3도 2개 있어야 되고 5도 하나 있어야 되고 7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걸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계산 끈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통분을 해서 계산을 다 하고 마지막에 약분을 싹 하시면 또 되게 간단한 숫자 나와요. 신경질나게. 그러니까 그렇게 풀라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분분수라는 걸 이용하자라는 건데 이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요거대로 쪼개보면 2-1분의 1에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건 3-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하나 더 쓰면 3 곱하기 4분의 1은 또 4-3분의 1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게 누구냐면 9 곱하기 10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10-9분의 1에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죠?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이 소가로 앞에 있는 숫자들이 다 1이에요. 그죠? 싹 다 1이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고 구하라고 한 건 뭐야? 이거 다 더하세요거든요. 얘네들 다 더할 거라고요. 그럼 더하려고 보니까 얘네들은 1이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애들이고 1분의 1에서 2분의 1 뺄 거고 2분의 1에서 3분의 1 뺄 거고 3분의 1에서 4분의 1 뺄 건데 얘네들을 다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빼기 2분의 1이랑 더하기 2분의 1이 소거가 됩니다. 없어져요. 빼기 3분의 1이랑 더하기 3분의 1도 소거가 되겠죠. 빼기 4분의 1이랑 그 다음에 아마 4분의 1 있었겠지. 소거가 됐을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9분의 1도 요 바로 위에 8분의 1 빼기 9분의 1이 있었을 거니까 소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걸 다 계산하면 누가 될 거란 이야기냐면
1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간단한 숫자가 나옵니다. 10분의 9라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얘를 다 이해하기 좀 힘든데 내년에 나올 거니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녹화니까 됐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바꿔서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우변에 있는 식에서 누가 포인트냐면 이거야. 이거. 얘가 중요한 녀석이에요. 빼기. 저 마이너스가 엄청 중요한 녀석입니다. 저거 만들려고 부분분수로 쪼개는 거예요. 이게 쪼갠다는 표현이 교과서 표현은 아니고 제가 수업할 때 자꾸 쓰는 표현인데 얘를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갤 거라고요. 쪼개고 나면 저 안에 마이너스가 껴 있거든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얘를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쪼갰어. 근데 얘네들을 더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그 뒤에 오는 더하기 2분의 1이 합쳐져서 소고가 되는 거예요. 소고가 됐다는 건 뿔마가 되니까 퉁쳐서 날아가는 건데 이거 다 더할 거거든. 근데 요 안에 1하고 2 사이에 빼기가 연결될 거라고. 2하고 3 사이에 빼기가 나온다고. 3하고 4 사이에 빼기가 연결된다고. 그래서 가운데가 싹 지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소거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분수로 변형을 하는 이유는 요 마이너스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예를 들어서 야 이거 계산하세요. 그럼 얘는 그냥 하면 되지.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한 3개쯤 돼도 그냥 하면 되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여러 개가 돼버리면 통분을 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엔 부분분수를 쪼개서 보시면 되고요. 부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저 마이너스인데 이를 넘어와서 보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연쇄적으로 소거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1, 2야, 2, 3이고 3, 4고 4, 5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1 차이 나는 녀석이 둘 다 동시에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쫓아가는 거고 도망가면 쫓아가는 거예요. 1, 2가 3되고 2되고 뭐 4되고 3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숫자들이 연결돼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 플러스 달고 나올 거니까 둘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죠? 만약에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통분해서. 그냥 무식하는 건 아니고. 그냥 중학교스럽게. 그죠? 이거는 뭐 부분분수로 쪼개자면 쪼갤 수 있지. 쪼개봤자 소거가 안 돼.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뭐 어쩔 거라고. 방법이 없지 뭐. 이렇게 생긴 거 그냥 계산할 건데 얘처럼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당연히 연쇄적으로 소거가 일어나게끔 식을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써먹는 게 이 부분분수라는 거고 숫자뿐만 아니라 식으로 된 것도 하나 보고 가면 예제를 하나 보러 갑시다. 맨날 대표 문제 하면 심심하니까 이거 하나 볼까요? 그런데 RPM으로 543번이에요.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것이 성립할 때 m과 n을 한번 찾아보세요예요. 어쨌든 위에 줄에 있는 걸 다 통분해가지고 얘 만들어봐라 그 얘기거든. 그죠? 그냥 무작정 더하기를 하려고 치면 약간 무섭죠. 필요 없구나. 자요. 이걸로 일단 보세요. 넘어가서 보세요. 543번이에요. 위로 넘겨서.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산해서 얘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막 통분을 하려고 해도 우리 왜 통분이라는 건 분모끼리 무조건 곱하는 게 아니라 분모의 최소 공배수 찾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분모가 다 유리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 일단 싹 다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볼 텐데 요 녀석은 인수분해하면 x랑 x-1을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팁인데 작은 숫자를 앞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x-1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쓸 겁니다. 평소에 저렇게 잘 안 쓰는데 작은 걸 앞에 쓰는 게 좋다고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보면 나오지. 얘 누구야? x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분의 1이죠. 그 다음 건 x 더하기 2, x 더하기 3 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거 보고 아, 이건 부분분수 써야 되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빡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1 차이 나는 애들이 사실은 꼭 1이 아니라 2여도 상관없고 3이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연속되어 있는 숫자들이 분모의 곱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연결되어 있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린 뭘 하면 된다? 얘를 다 분분수로 쪼개버리면 된다. 이건 쪼개면 뭐 되는 거예요? x에서 x-1 뺀 거 분의 1에 x-1분의 1 빼기 x분의 1. 괜찮죠? 이제 식 정도는 외웠다고 가정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외울 시간을 줄 수는 없어요. 외워. 두 번째 거는요. x 더하기 1에서 x 뺀 거 분의 1에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 다음 건 x 더하기 2에서 잘릴 것 같은데 여기에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겼겠죠? 마지막 것도 쓰는 김에 그냥 다 쓰지 뭐. x 더하기 3 아이고 빼기 x 더하기 3 빼기 x 더하기 2 분의 1에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 써놓고 나서 보니까 중괄호 앞에 있는 애들은 다 1이에요. 그죠? 똑같은 숫자 다 1이기 때문에 얘도 1 신경 안 써도 돼요. 0 아니고 1이야.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얘도 1, 얘도 1, 얘도 1. 그지? 남는 건 이것들인데 우리 예상한 대로 얘랑 얘 덕분에 요렇게 둘이 소거돼서 날아가고요. 요렇게 둘이 소거돼서 날아가고 얘하고 얘도 소거가 돼서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누가 남을 거다? 맨 앞에 있는 거 하나 x-1분의 1하고 맨 뒤에 있는 거 하나 x 더하기 3분의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남을 거다. 그래서 이 녀석을 통분하시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마지막에 한 번은 통분을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부분분수로 변형해서 유리식을 계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원래는 앞에서부터 스토리가 길어요. 내년에 해야 될 스토리가 참고로 뭐 수학원 공부를 해본 적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 나오거든요. 아마 1학기 기말 고사의 범위일 텐데 앞에 스토리가 되게 길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녀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그 수학원에 나오는 것 치고는 얘는 아주 쉬운 거 그냥 예제 문제 정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골치 아프게 바꾼 게 내년에 하게 될 거다. 겁주려고 한 소리예요. 그렇고요. 두 번째로 약간 특별하게 생긴 녀석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게 번분수인데 요건 우리 많이 했죠. 이것도 중학교 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번분수라는 거. 이거는 처음 보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요 번분수에서 제가 하나만 좀 뭐랄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보고 그냥 바로 둘이 곱한 거 해서 얘를 바로 딱 찾거든요. 매번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틀린 건 아니지 당연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D분의 C랑 B분의 A 얘를 왜 이렇게 바꾸냐면 분자도 분모도 분수식인 게 꼴보기 싫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가 둘 다 분수가 아니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분자에는 B가 필요하고 분모에는 D가 필요하니까 그냥 B, D를 분자 분모에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같은 숫자는 곱해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산한 게 A, D고 B, C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굳이 꼭 B 곱하기 D를 곱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B, D가 더 이상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더 이상 유리식이 아니게 하면 되기 때문에 B와 D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시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예를 들어서 6분의 5?
뭐 또 뭐 해야 되냐? 9분의 4 뭐 이런 거 할까요? 9분의 4 뭐 이런 거. 그럼 이걸 쳐다보고 둘이 곱해서 24고 45?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나눠서 8분의 15. 틀린 거 아닌데 약분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4랑 6을 곱하고 9랑 5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거 하자고. 6이랑 9의 최소 공배수 생각하자는 거예요. 얘가 분수가 아니게 하면 되고 얘가 분수가 아니게 하면 되잖아. 얘는 6이 필요하고 얘는 9가 필요해. 그럼 6이랑 9의 최소 공배수만 생각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란 이야기야? 18 곱하자 그 얘기지. 그죠? 18 곱하면 15 되는 거고요. 18 곱하면 8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굳이 약분을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더워서? 난 더운데. 아무도 내 편이 없군. 아무튼 그래서 저 번분수는 분자 분모의 분수식, 분자와 분모 자체에 들어있는 분모, 요 녀석의 최소 공배수 찾으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분자끼리 약분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8을 바로 곱하는 것보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약분해서 이렇게 식을 싹 바꾸는 거지. 똑같이 3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8분의 15구나.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식을 곱하거나 나누어 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분수 이야기고요. 계산하는 건 뭐 뒤에 예제표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많이 우리 중학교 때도 했던 거고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식에서 나오는 거 하나는 비례식이라고 하는 건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 대 B하고 X 대 Y가 같다. 원래 이게 애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A와 B 사이의 비율, X랑 Y 사이의 비율 걔네들이 같다잖아요. 그럼 A랑 B 사이의 비율이라는 건 우리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죠? 비율이니까 나누기 하는 거잖아. 얘랑 같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저 식을 곧대로 쓰자면. 근데 이 녀석을 약간 변형하면 누가 되는 거야? 이거 우리 보자마자 원래는 어떻게 많이 풀어요?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bx랑 ay랑 같아요. 이렇게 풀죠. 이 식에서부터 온 거야. 그지? b를 옮기고 y 저리로 옮기면 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완전 비슷하게 또 누가 될 수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x분의 a랑 y분의 b랑 같아요. 이렇게도 식을 바꿀 수 있겠죠. 얘 또 x로 나누고 y로 나누면 얘 되는 거잖아. 그지? 약간 다르게 생긴 것 같지만 둘 다 당연히 말 되는 거고 둘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A랑 B 사이의 비율, X랑 Y 사이의 비율이 같다는 건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얘를 뭐 비율이 같은 거니까 그 비율 자체를 K라고 해버리면 이 식에서 뭐가 나온다고? A라는 걸 XK로 B라는 걸 YK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X랑 Y가 어떤 숫자로 나왔으면 A, B를 K라는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2개짜리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익숙한 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K로 바꿔서 해도 되고 그런데 3개짜리는 이거는 뭐 내항끼리 외항끼리 이런 게 안 되죠. 이거 3개짜리 분수식이 없거든. C분의 B분의 A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가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밖에 없냐면 X분의 A랑 Y분의 B랑 Z분의 C가 같아요. 뭐 이렇게밖에 나타낼 수가 없겠지. 그죠? 물론 얘도 이걸 K다 이렇게 해버리면 A를 XK로 B를 YK로 C를 ZK로 ABC를 K에 관한 식으로 통일해서 나타낼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책에 딱 용어가 안 나 RPM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죠? 포스트잇 붙어 있죠? 여기서 그래 뭐 써 있는 김에 적어볼까요? X분의 A랑 Y분의 B랑 Z분의 C가 같아요. 그럼 이거는 분모끼리 다 더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분자끼리 다 더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도
같은 비율을 가지게 돼요. 같은 값입니다. 이건 증명은 이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K라고 하면 A는 XK, B는 YK, C는 ZK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K 더하기 YK 더하기 ZK예요. K를 인수분해해서 묶어버리면 나누기를 해서 K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다 똑같다인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정도는 상식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이 x, y, z가 혹시 숫자면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고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에도 이거 다 더해서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0이 아니어야 분모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x분의 a는 뭐 이것도 같은 거겠죠. px분의 pa 분자 분모랑 같은 숫자 곱한 거니까 얘도 같은 거겠지. 뭐 아니면 뭐 qy분의 qb 진짜 억지로 만들어 그죠? 야, 이거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니 책에 이렇게 돼 있어. RPM은 아니고요. 뭐 어딘가에 책에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쓰는 김에 씁니다. 다 같다. 단 분모가 0은 아니어야 돼. 정도는 조심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있어. 가, 비, 의, 리라고 불러요. 더한다는 소리예요. 비율끼리. 그것의 이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율끼리의 더함, 그것의 이치. 유지된다. 분모가 0만 아니면.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은데 물론 이거요. 말했지만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거거든. K. 그래서 몰라. 교과서에 없잖아. 나 안 할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이거 K라고 두고 그냥 뭐 이게 대입해가지고 푸셔도 당연히 답은 나옵니다. 그죠? 알고 계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죠? 언젠가 써볼 테니까 보시고요. 다른 책에 우리 뭐 RPM 말고요. 다른 교재 같은 거에 개념서 같은 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아는 두세요. 엄청 어려운 책에만 나오는 내용 아니야. 알아두도록 하시고 요것도 문제를 하나 보자면 누구를 볼까? 이거 뭐냐?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까요?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면 이런 거라고요. 가비엘이 말은 했는데 예제는 하나 해야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x분의 y 더하기 z 마이너스 x랑 y분의 z 더하기 x 마이너스 y랑 z분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z랑 다 같대요. 저 유리식의 값이 얼마인가? 쟤네 셋이 다 같아요. 저 유리식의 값이 얼마? 물론 x, y, z는 전부 다 0은 아닙니다. 이거 셋이 곱한 건 0이 아니에요. 셋이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건 셋 중에 누구도 0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저 세 유리식의 값이 똑같을 때 그럼 저 유리식의 값 자체는 도대체 얼마일까? 1번. 두 번째는 이거 제가 주말에 수업했던 거라 가지고 기억이 나서 막 문제 막 만드는 거 같죠? 있는 거 베끼는 겁니다. 이거 얼마일까? 잠깐 시간 주겠어. 답이 두 개인 이유는 가비에리는 항상 여러분한테 나오는 그 함정이 있어요. 이게 물론 가비에리로 안 풀어도 완전히 똑같아요. 이제 가비에리 얘기를 한 김에 이걸 끌고 온 건데 항상 나오는 함정은 뭐냐면 분모야. 분모가 0이 아니다 예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그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도 가비에리처럼 푼다고 치면 이걸 다 더하잖아요. 제가 그냥 가비에리처럼 한번 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K 가지고 할게요. 분모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야. 분자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처럼 생겼죠? 언제? 0이 아닐 때. 그때는 이 루시의 값이 1이에요. 그죠? 그럼 더한 게 0이면 어떻게? 그럼 얼마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 y 더하기 z가 뭐야? 마이너스 x야. y 더하기 z가 마이너스 x예요. 그래서 x분의 마이너스 2x.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x 더하기 z가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 자, 이걸 살짝 바꿔서 유리식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값 자체를 k다 이렇게 쓰면 맨 앞에 있는 거 y 더하기 z 마이너스 x가 xk다 그 얘기고 z 더하기 x 마이너스 y는 또 yk다 그 얘기고 x 더하기 y 마이너스 z는 zk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좌변도 x 더하기 y 더하기 z고 우변도 x 더하기 y 더하기 zk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이거 우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k 마이너스 1이 0이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이거 무조건 얘로 나눠서 k가 1이야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맨날 나오는 함정이라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면 나누기를 할 수가 없어요. k 값을 구할 수가 없고 그냥 0, 0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어야 약분을 해서 k가 1이다 이렇게 찾아져요. 어쨌든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할 때 그냥 바로 지우지 마시고 우변으로 통째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돼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셋이 더한 게 0, 두 번째는 k가 1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고 구하라고 한 건 k의 값인데 여기서 k가 1인 거 하나 찾았죠. 두 번째로 k 어떻게 찾을 거라고? 얘로 찾을 거라고. y 더하기 z가 마이너스 x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x가 xk다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 k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k의 값이 이렇게 아까처럼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요 과정을 좀 빠르게 해놓은 게 가비에리이기 때문에 그 가비에리를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나오는 그래서 이 값을 찾으세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할 거야? k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우는 달라져요. 얘처럼 다 더해서 0이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면 쟤 얼마겠어요? 이건 마이너스 z라며. 이건 마이너스 x겠지? 이건 마이너스 y겠지? 마이너스 1이겠죠. 이건 어떻게? x가 1이면. k가 1이면 참. k가 1이라는 건 y 더하기 z가 2x랑 같은 거예요. z 더하기 x는 2y랑 같은 거고 x 더하기 y는 2z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누가 되는 거예요? 8이라는 값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비엘이 이야기를 한 김에 잠깐 끌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빼고 요거 비례식 이야기였고요. 유리식 넘어가서 유리함수 이야기하러 갑시다. 유리함수는 주로 이제 분모에 미지수 x 1차 들어있는 거 그것만 우리가 다룰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뭐 유리함수라고 부를 수 있지만 뭐 그건 우리가 취급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누구였냐면 y는 x분의 k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요. k는 0이 아닌 어떤 실수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에 미지수 x 들어있는 거 요게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이런 거 먼저 보고 갈 거라고요. 이거 정의역보다 x에 넣을 수 있는 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얘도 유리식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라는 건 언제나 이 실수 범위 안에서 어쨌든 얘 그래프도 나중에 그릴 거잖아요. 좌표 평면이라는 건 실수만 표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x, y 둘 다 실수인 범위 안에서나 우리는 함수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y가 실수이라면 분모에 0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니어야 돼요. 0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치역은 어때? 튀어나오는 y 값은 역시나 0이 아닌 실수 전체 나옵니다. 이 왜 그런 거냐면 분모에 있는 x를 좌변으로 던지면 x 곱하기 y는 k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k가 0이 아닌 실수다 그랬잖아. 그죠? 둘이 곱해서 0이 아닌 숫자여야 돼. 그러니까 둘 다 0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라는 거고, 이 정의역과 치역에서 0이 아니다 때문에 생겨나는 게 누구였냐면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점근선. 점근선이라는 게 생기죠. 점근선 뭐냐면 x는 0하고 y는 0.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만들자면 점차 근접하는 선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가까워진다는 말의 내면에 뭐가 있는 거냐면 가까워지기만 하지 실제로 닿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x는 0, y축이죠. y축에 가까워집니다. 칠판 괜찮니? 팔꿈치는 놔두면 낫잖아. 물건은 부서지면 돈 들여 고쳐야 돼. 몸이 다치는 게 나아. 밥 먹으면 나으니까. y는 0, x축이죠. x축에 닿지 않아요. 가까워지기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점근선이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녀석이고, 닿지 않는다라는 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정의역과 치역에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기본이고, 요 상태에서 뭐 이따가 다 쓰고 나서 그래프 그릴게요.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뭐랄까, 이 유리함수 곡선의 특징, x는 0, y는 0이 점근선인데 이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이게 점근선이 항상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이 항상 존재할 텐데 그걸 이제 점근선의 교점 우리 이렇게 불렀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일 텐데 이 y는 x분의 k라는 녀석은 언제나 0,0이라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또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칭 이동을 해보면 되거든요. 봐봐요. y는 x분의 k래. 이걸 0,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중앙어사 범위였죠? 원점 대칭 어떻게 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k예요. 똑같잖아. 마이너스 떼고 나면 그냥 원래 거랑 똑같다고요. 원점 대칭 이동 해봤자 식이 안 바뀌어. 그림 그대로란 이야기고요.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x는 y분의 k예요.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 뭐. 그죠? x랑 y랑 싹 다시 하시면 되니까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k거든요. 역시나 얘도 이 식과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해봤자 어차피 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KA까지만 마저 합시다. 이 K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거 K.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쟤를 K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수업할 때 K라고 하면 유리함수의 K는 저거구나 생각하세요. 저 K가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점근선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 어느 사분면에 그림이 그려질지 그리고 저 K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멀어질지 가까워질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K가 양수면 둘이 곱해서 양수란 이야기니까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라는 건 1, 4분면이거나 3, 4분면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릴까요? 너무 말로만 하고 있나? X축이고
y축입니다. 요거 두 개가 점근선 두 개였다고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k가 0보다 크면 xy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1, 4분면이거나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뭐 대충 그려보면 이제 뭐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무슨 반비례 함수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k가 만약에 음수면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x랑 y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음수 양수거나 양수 음수다 그런 이야기니까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x축, y축에 가까워지지 닿지는 않아요. 가까워지는 거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k의 값이 양수일 때, 요 녀석은 k의 값이 음수일 때. k가 점점점 커지면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참이야 거짓이야? k가 커지면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거짓? 그럼 k가 작아지면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럼 참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 k의 절대값이 커지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죠? k가 양수면 일로 갈수록 점점점 더 커져가는 게 맞아요. 그죠? k가 음수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가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작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 자체가 커져야 멀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 요 유리함수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엄청 중요한 점 하나 있어. 누구? 자. 요 노란색 곡선 y는 x분의 k라고 할게요. k는 양수겠죠? 요 노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엄청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점 좌표는? 루트 k, 루트 k. 그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보통 제가 빨간색 쓰는 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빨간색 점 딱 찍혀 있거든. 요 점의 좌표 뭐냐면 루트 k, 루트 k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점이야. 그냥 가운데 있는 점 이런 거거든요. 좀 더 요 점을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이 y는 x라는 선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이 얘예요. 근데 이거 왜 얘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 점근선의 교점 노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제 편의상 1, 4분면 할게요. 노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점근선의 교점에 제일 가까운 점 그게 이거예요. 그게 요 점이야.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원을 만들어서 점점 키워나간다고 치면 점점 커진다고 치면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요 점일 거잖아요. 그죠? 얘가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점 바로 얘다. 거리가 얼마다? 요 거리 얼마? 거리 얼마? 루트 2k. 루트 k, 루트 2k. 1대 1대 루트 2. 그죠?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자주 나와. 알고 있으면 그냥 알아두세요.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요거 또 하나 나오는 건 누구랑 같이 나오냐면 산술기하랑 같이 나오는데 요 점에서 x축, y축에 수선을 떨어뜨려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 요 점이에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 요 점이에요. 이거 평행이동해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이동을 해도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는 딱 요 점에서 발생합니다. 알아두시면 좀 좋을 거고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소인 점은 요 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처럼 x축, y축이 점근선인 상태잖아요. 직사각형을 만들잖아요. 넓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둘이 곱해서 k야. x랑 y랑 곱해서 k가 되는 점들을 다 찍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점이 아니라 뭐 이런 점을 골라도 이 사각형 넓이는 k예요. 이런 사각형 넓이도 k야. 어디가 되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넓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아예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평행 이동을 하든 말든 어쨌든 요 점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이다 라는 거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죠? 어쨌든 요 점 좌표 루트 k, 루트 k 거리는 루트 2k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 녀석을 이제 되게 길죠. 평행 이동합시다.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잘 되고 있죠. 목표는 1시간이거든요. 20분 남았어. 평행 이동하면 이제는 어디로 가요? y는 x-m 분의 k 더하기 n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쓴 거고 그 마이너스 n은 우변으로 던져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곡선이 평행 이동 됐으니까 그 곡선을 그리는 기준 또는 정역, 치역, 대칭의 기준이 되는 애들도 다 똑같이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정의형 뭐라고? x가 m이 아닌 실수 전체. 치역은 y가 n이 아닌 실수 전체. 그래서 요것들 때문에 점근선 뭐 된다? x는 m, y는 n. 야, 점근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m, n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m, n은 점이잖아. 그건 점근선의 교점이고 x는 m, y는 n. 이게 점근선이야. 직선이야, 직선.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가 점근선이 될 거고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은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나오네. m, n이고요. 그리고 저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대칭의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말한 것처럼 요거 x는 m이고 요거 y는 n이고 그래서 요렇게 생겼을 거니까 뭐 요 점의 대칭, 이 직선의 대칭, 요 직선의 대칭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좀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이게 좀 좁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이 유리함수 곡선을 제대로 정의하려면 점근선의 위치하고 K를 알아내면 되겠죠. 기준이 되는 점근선에다가 K의 부호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M하고 N하고 K 값만 알아내면 그 그래프는 완전히 딱 하나를 확정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그리기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통분해가지고 이런 모양새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린 이걸 쳐다보고 점근선 찾고 K값 찾고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좀 귀찮잖아. 그죠? 좁으니까 저로 갈게요. 칠판에 쓰는 내가 귀찮은 거지. 앉아서 보는 니들은 안 귀찮죠. 그래서 요 녀석 y는 cx 더하기 d,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이제 점근선도 찾아보고 k 값도 찾아볼 텐데 점근선을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좀 식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는 말은 분자에 x가 없어야 돼요. 그거 다 밑으로 떨어뜨려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cx 더하기 d죠. 분자도 cx 더하기 d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를 cx 더하기 d에다가 cx 더하기 d로 묶을 건데 묶으려고 보니까 얘는 ax였거든. 근데 난 cx로 떨어뜨려야 돼. 그럼 옆에 누가 와야 되냐면 c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면 되죠. 그럼 이제 알아서 ax는 딱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바람에 생겨난 게 누구냐면 c분의 ad입니다. 요거 하나 뺄 거고요. 원래 있던 b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밑으로 떨어뜨리면 cx 더하기 d분의 마이너스 c분의 ad 더하기 b 뭐 의미할 것 같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변형하면 얘가 돼요. 이걸 쳐다보고 우리 뭐 하는 거다? 점근선 찾는 거다. 점근선 뭐다? 점근선 애초에 어떻게 만든 거라고? 넣으면 안 되는 값을 찾는 거라고.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분모가 0 되는 거. 그죠? x는 마이너스 c분의 d. 또 y는
C분의 A 이렇게 생겼죠. 이거 바뀌는 거.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싹 바꾸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더라. 예요. 하나 더 필요하죠. K. K가 뭐다? 마이너스 C 제곱분의 AD 더하기 C분의 B입니다. 이 C.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X 앞에 1이어야 돼. 이 자주 나오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Y는 2X 더 A K 값이 얼마인 거야? 1 아니야. 2분의 1이에요. 그지? 이거는 X분의 2분의 1인 거야. K가 2분의 1이라고. 이 X 앞에 붙은 이 C도 사실은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엄밀히 따지면 X 더하기 C분의 D 분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 되는데 C로 안 나눠도 더러운데 C까지 나누면 진짜 완전 죽겠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는 안 찾습니다. 점근선 이거 두 개 하고 얘는 잘 안 찾아요. 너무 귀찮거든. 물론 찾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야, 다음 애들 중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치는 거 찾으세요. 그럼 그건 K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거 찾으세요. 그 얘기는 점근선은 관심 없고 K값 얼마야?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돼. 근데 걔는 이걸 외워가지고 숫자를 대입할 게 아니라 귀찮지만 그냥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숫자 나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그냥 찾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요 녀석 K는 이런 모양새인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외우지 마. 나도 안 해요. 나도 몰라. 나도 해봐야 알아. 쓸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복잡해. 효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 두 개. 점근선. 이거는 보자마자 알아야 돼.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식을 딱 쳐다보자마자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외우는 겁니다. 근데 외우자면 얘는 뭐예요? 분모 0 되는 거. 그죠? X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 점근선 누구예요? X 앞에 개수. 10. 하필 C가 처음 나와가지고 C분의 A예요? 요거 아니야. 알파 몇이야? C분의 A. 그죠? 마이너스 C분의 X는 마이너스 C분의 D, Y는 C분의 A.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보자마자 있으니까 바로 찾으시고 그럼 K 값 안 찾고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 걔는 그냥 편한 거 좌표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가 뭐 할까요? X 더하기 3분의 2X 숫자 더럽네. 빼기 1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저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쟤를 막 밑으로 내릴 거 내리고 어떻게 해서 막 되는데 그거 말고 빨리 하자는 얘기야. 이걸 보자마자 점근선을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2고 Y는 2죠. 분모 0 되는 거 마이너스 2고 X 앞에 개수가 1분의 2니까 Y는 2야. 그래서 그림을 보면 X축이고 Y축에다가 점근선을 표시해보면 X는 마이너스 2, Y는 2.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림 어떻게 그릴 거냐면 X에다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는 거야. 0. 0 넣어도 되잖아요. X에다 0 빡 대입하는 거지. X에다 0을 대입하면 Y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0,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지나간다고요. 그럼 얘하고 얘가 점근선이야. 점근선은 말했지만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지 만나면 안 돼요.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 딱 찍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겠다는 이야기지. 반대로 이쪽 편에 그림이 그려지겠다는 이야기겠네. 그러니까 대충 요 따위로 생겨 먹었구나 라고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이거 굉장히 유용한 게 여러분한테 야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나서 X절편이나 Y절편을 꼭 표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찾은 거예요. 문제에서 심지어 되게 허접하게 야 다음 중 유리함수가 지나가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근데 그런 걸 찾으려면 Y절편 같은 걸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요거 빼기로 된 게 노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쳐봐요. 더하기 1. 그럼 점근선이 똑같거든요. 분모 0 되는 건 X 마이너스 2고 X 앞에 개수가 2야. 그런데 얘는
0 대입하면 2분의 1 지나가죠. 2분의 1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하고 얘보다 좀 가깝게 이렇게 있겠지. 무슨 말인지 되죠? 이렇게 그려야 제대로 그린 거라는 거야. 그냥 대충 이쪽이랑 이쪽이네. 그리고 훅훅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막 밑으로 다 내려가지고 뭐 x 더하기 2분의 뭐 하면 뭐냐 마이너스 5 더하기 2야. 마이너스 2랑 2고 마이너스 5니까 이쪽에 생기겠지. 이쪽에 생기겠지. 이쪽 어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찾아야 돼요. 어차피 y절편 찾아야 제대로 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k값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0 같은 거 대입하셔서 y절편 찾으시면 되고 혹시 x는 0이 점근선 중에 하나면 그냥 y좌표 0 되는 거 분자 0 되는 값 하나 찾으시면 되죠. 그게 x절편일 테니까 x절편 잘 찍어보시면 그걸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말한 것처럼 점근선 두 개 찾고 x에다가 적당한 숫자 웬만하면 0 대입하셔서 찍어놓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 되겠고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나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최대 최소인데 유리함수는 k가 양수면 이렇게 k가 음수면 자리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대충 하고 치우려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계속 감소하는 녀석이야. 물론 점근선에서 혹 튀어 올라가는데 또 계속 감소하는 녀석이에요.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러니까 y 값이 커진다고요. 갑자기 내려오긴 하지만 다시 커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k의 부호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계속 감소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어진 범위 안에 점근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양쪽 끝에 게 최대값 최소값 끝. 중간 2차 함수처럼 중간에 뭐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없어요. 계속 내려가기만 해. 어떻게 자르든 양 끝에 게 최대 최소예요. 어떻게 자르든 양 끝에 게 최대 최소야. 만약에 주어진 범위로 잘라봤는데 점근선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걔는 최대값도 없는 거고 최소값도 없는 겁니다. 이거 영원히 올라가는 거고 영원히 내려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니네한테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는 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겠지. 답이 없다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범위가 주어지면 양쪽 끝에가 최대고 최소다. 끝. 그죠? 최대 최소는 아주 쉽기 때문에 뭐 나와주면 고맙지 뭐. 유리함수의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외워라. 외우는 거야. 우리가 역함수 그 함수 단원 처음에 할 때 역함수 일반적인 역함수 할 때는 웬만하면 역함수 찾지 말자고 그랬죠. 역함수는 찾아! 아니면 안 찾는 겁니다. 웬만하면. 안 찾을 수 있으면 안 찾는 게 좋고요. 물론 찾을 수 있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예요. 사실은 1차 함수 정도, 뭐 2차 함수 정도 돼야 역함수 찾는 거지 그 외에는 거의 못 찾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원래는 거의 안 찾고 해결해야 되는데 유리함수만큼은 굳이 구하라고 안 해도 구한다. 엄청 쉬우니까. 외우면 끝나니까. 알고 있을까?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이거 역함수는 y는 c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거든요. 외우는 방법은 요거 두 개는 가만히 b하고 c는 가만히 있는 거야. a하고 d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니 됐어.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분자로 분모에 마이너스를 하나씩 달잖아요. 어차피 똑같잖아. 마이너스 cx 더하기 a고 dx 마이너스 b거든. 그래서 얘네 둘은 부호가 바뀌고 얘네 둘은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외우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아주 옛날에 행렬이라는 거 할 때 역행렬 구할 때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굳이 뭘 둘 다 바꿔. 얘는 내비둬. 얘 혼자 다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요 직선은 가만 내비둘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 직선은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를 구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역함수 구하는 과정으로 구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대1 대응이지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x랑 y는 자리 바꾸고 세 번째 y는 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방법대로 정리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래, 귀찮아서 안 쓰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서 안 쓰는 거예요. 써봤자 어차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외워두면 한 줄만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너무 쉽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웬만하면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구하라고 말 안 해도 그냥 빨리 구해가지고 답을 찾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 나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건데 여기 쓰면 안 돼. 집에 가서 한 2배속 보면 거의 내가 랩하고 있겠는데. 유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건 무리함수 할 때도 어차피 나오긴 할 텐데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니 안 만나니 몇 군데에서 만나니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건 됐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연습장에 그림 안 그려져 있으면 빠꾸 안 해줄 겁니다. 오케이?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있니 없니 몇 군데서 만나니 안 만나니 그런데 그림을 안 그리고 나한테 가져와? 무조건 빠꾸. 선언했어. 안 해줄 거야. 그림 그려서 푸는 겁니다. 그림을 안 그리시면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지금까지 실컷 얘기했잖아. 뭐부터 본다고요? 점근선. 거기에다가 점근선 두 개에다 뭐 한다고? x에다가 0 빡 대입해서 y절편 찾는다고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직선 그려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찾는 겁니다. 물론 그림 그려놓고 나서 풀려면 식이 필요하지. 그림만으로는 못 풀어요. 손이 똥손인데 곡선을 어떻게 그려? 그죠? 근데 그림을 그리셔야 안 빼먹어요. 식만 가지고 풀면 분명히 뭔가를 빼먹을 겁니다. 좀 뭐랄까 꼼꼼한 사람은 안 빼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긴 그림 그리세요. 그림 안 그리시면 무조건 빼먹을 거야.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꼭 그림 그리셔야 되고요. 예제를 하나 보러 갈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미없고요. 이걸 할까요? 596번입니다. 집합 두 개 있대요. y는 x분의 2x-1 그리고 y는 ax 더하기 2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요 곡선 위에 있는 좌표들, 점들 또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 걔네들을 집합으로 하는 건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뭔 소리야? 교점 있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점 있다. 만났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은 완전 숫자로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프 딱 확정. 요 놈이 a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a를 어떻게 해야 교점이 생기는지를 그림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림 그릴 거야. 뭐부터 본다고요? 점근선부터 본다고요? x축? 똑같은 말 계속 시키는 거 짜증나죠? 뭐부터 본다고요? 점근선. x는 0, y는 2. 그죠? x는 0, y는 2. 그리고 나서 x에다 0을 대입하려고 그랬는데 점근선이 하필이면 0이야. x에다 0을 대입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어쩌자고? y에다가 0을 대입하자고요.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는 2분의 1입니다. 그죠? 2분의 1, 0을 지나가는 거예요. 2분의 1, 0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점근선인데 x절편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대충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것 같아요. 엄청 잘 그렸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게 노란색 곡선이고요. 얘 그릴 거야. 직선입니다. a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져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 어디?
야,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A로 묶는 거잖아요. A 붙은 것도 빵, 안 붙은 것도 빵. 그래서 0,2를 지나가겠죠. 이게 0,2를 지나간 직선인데 0,2 어디 있어요? 하필이면 정구선의 교점이야. 여기 있다고요. 요거 지나간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뭐래? 만나래. 어쩌면 돼? 대략 이렇게. 만났죠? 그럼 이제 얘를 살짝 변화시켜 가면서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돌릴 거야. 시계 방향으로. 너무 짧아서 잘 안 보이죠. 돌릴 거야. 시계 방향으로 어디까지 돌릴 수 있어요? 뭐지 이건? 뭐야? 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치자.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는 건 기울기를 키우는 거야,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야. 기울기 작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니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거야. 어디까지 작아지는 거야? 영원히 작아지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억이야. 일자로 바짝 서는 건 기울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m이 계속 작아져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음수로 계속 작아지는 건 괜찮아요. 기울기가 얘는 없는 건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어지면 그냥 강조하는 거야. 졸라 마이너스. 그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약간 돌아가면 졸라 양수. 졸라 음수, 졸라 양수 사이 없어요. 무한대랑 무한소가 만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얘는 계속 작아지는 겁니다. 엄청 작아져요. 무한 작아져요. 그럼 여기서 키울 거야. 어디까지 클 수 있다? 0 되기 직전까지. 0이면 점근선이거든. 안 만나죠. 0보다 커지면 어때요? 안 만나요. 언제까지 안 만나요? 영원히 안 만나요. 그죠? 결국 그림 가지고 얘는 풀려버렸네. A가 보다 0보다 작다. 그리고 끝. 그죠? 이거를 만약에 식으로 풀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x분의 2x-1이 ax 더하기 1이에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교점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면 교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 실근이 존재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거 분모에 x 있어서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x를 하나씩 곱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2x-1이 a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우변으로 다 넘기면 ax제곱 더하기 1이 0이다예요. x에 관한 2차식이 된 거잖아요. 요 녀석이 실근이 있으면 된대. 그래서 뭐 보는 거야? 판별식 보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러면 틀렸죠. 왜 틀렸다? a가 0인 건 안 돼요. 그죠? 그 내가 아까 말했잖아. 꼼꼼한 사람은 여기서 뭐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a가 0이 아니면 2차식이야.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보는 거야. 얘인데 여기서 a가 0이 아니면이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a가 0인 경우는 어때? 그러면 1이면 0이다니까 그냥 쌉소리죠. 이상한 소리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만 답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식으로도 채점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꼼꼼함이 필요해. 분명 틀릴 거야. 스스로를 되돌아봐. 생각하겠냐고 이걸.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 없으면 빠꾸야. 그림 그려가지고 와. 됐죠? 됐어. 나머지는 앞에 보시면 뭐 문제들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들 다 설명한 내용들일 테니까 풀어보시면 되고요. 뭐 했는데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 전에 했던 이틀에 걸쳐서 수업했던 거 그거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도록 하십시오. 해서 유리함수는 이렇게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